러셀입니다. 프로젝트 류는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언리얼 엔진 5 기반 오픈월드 RPG 게임입니다. 한국의 여러 랜드마크, 유명 관광지, 서울 등부터 아파트, 주거단지, 놀이터, 학교 등 한국인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소소한 공간,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가 녹아있는 경복궁, 광화문 등 문화유산들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한국의 곳곳을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을 체험하는 느낌을 잘 살려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 배경 묘사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추억의 오락실, 문방구, 아파트 단지에 붙은 사소한 전단지부터 여러가지 밈과 개그 요소까지 우리가 시대를 살아오며 즐겼던 여러 요소들을 게임에 녹여내어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배경을 묘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묘사된 가상의 한국에서 모험, 탐험, 상호작용과 여러 미니게임 등을 경험하며 혼자서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편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오픈월드 RPG 게임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로드한 그래픽 트레일러에 예상치 못하게 수많은 분들, 기업, 그리고 기관들에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그만큼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더욱 무게감을 갖고 반드시 좋은 작품으로 완성하여 여러분들께 보답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프로젝트와 팀 내부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느라 이렇게 공백 기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6명 규모로 구성된 작은 팀이다 보니 더더욱 포괄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민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런 고민들과 함께 그동안 궁금하셨던 프로젝트류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 배경 묘사와 캐릭터, 그리고 이 게임의 매력과 어떤 게임 플레이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의견을 주시고 아쉬워하셨던 부분이 바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게임의 핵심 요소이고 매력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게임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깊게 공감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이 아무리 받쳐준다 한들 결국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이고 그 재미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의 우려에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디렉터로서 정말 공감하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밤낮 없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이 캐릭터 전문 아티스트는 아니다 보니 기존의 사람 형태의 캐릭터 방향은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게임의 재미가 캐릭터가 사람이어야 한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캐릭터가 사람이 아니면 어떨까? 우리만의 독특하고 귀여운 생명체를 창작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지금부터 보여드릴 캐릭터를 스케치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저희의 새 캐릭터, 바로 귀엽고 작은 마시멜로 캐릭터입니다. 새로운 방향이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조금 두려웠는데 아직 스케치 중인 만큼 귀엽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캐릭터를 구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게임을 제작해 나갈지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캐릭터와 함께 독특한 게임 플레이적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마시멜로 캐릭터를 생각하게 된 것은 월드와 상호작용 요소를 많이 연계하고 독특한 컨셉을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큽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한국에서 한 번쯤 호기심에 건드려보고 싶었던 주변 사물들, 어릴 때 상상으로 꿈꿔왔던 놀이 등을 이런 캐릭터를 통해 시각화하고 이렇게 쌓여있는 타이어들을 입고 월드를 신나게 굴러다닌다든지 아니면 택배 박스를 들고 돌아다니며 퀘스트를 수행하고 지금까지 캐릭터가 높이 점프를 한다던가 성격이 바뀌거나 스타일이 바뀐다거나 여러 게임 플레이 기믹 등 시도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는 많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작은 인디게임 팀이다 보니 사람 형태의 캐릭터 리소스 제작에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려 게임 플레이 재미 요소를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에 테스트하기 어려웠던 것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 형태의 캐릭터를 전문적으로 다뤄보지 않았다 보니 애매하고 어색하게 만들면 불쾌한 골짜기도 느껴질 수 있고 캐릭터에 대한 매력이 느껴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 고유한 컨셉을 통해 재미를 탐구해 나가자는 목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의 개성과 컨셉,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플레이어 여러분들만의 다양하고 고유의 캐릭터를 꾸미는 것, 이 커스터마이징은 저희가 비중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개성있고 재미있으면서도 개연성이 있는 코디를 할 수 있는 컨셉을 고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의 형태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이런 외형 아이템에 따라 캐릭터의 능력치나 게임 플레이 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이를 수집하기 위한 목표나 퀘스트 등
게임 규칙과 목적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요소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가며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서 재미있더라고요. 여기에 색다른 미니게임이나 게임 기믹 등을 첨가해 다양한 게임 플레이 방식도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RPG의 다른 게임 장르를 접목해보고 싶다는 예전 계획처럼 다양한 재미를 지닌 게임 룰을 추가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저희가 많이 하던 타자 연습이 문득 떠올라서 그 기믹을 게임 요소와 접목시켜보고 있기도 하고, 공중에 떠있는 섬에서 상대방을 밀쳐내는 미니게임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시도해보고 있는 것은 바로 멀티플레이입니다. 멀티플레이는 싱글플레이보다 개발 난이도가 곱절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3월 당시까지만 해도 싱글플레이를 기준으로 만들어보려 했으나 여기서 친구와 함께 즐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재미가 배 이상으로 높아지고 더 다양한 게임 요소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서버에 접속해서 즐기는 MMORPG는 현실적으로 운영과 해킹, 서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렵겠지만 마인크래프트와 같이 유저가 서버를 열고 10명 내외의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P2P 형태의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게 제작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부분 유료화 게임이 아닌 패키지 게임의 형태로 제작될 것이고 재미를 위한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고해상도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작은 마시멜로 캐릭터의 시선으로 돌아다니며 숨겨진 디테일과 더욱 실감나는 체험을 위한 기획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살던 동네를 지금 가보면 사뭇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어렸을 때는 참으로 넓어 보이고 작은 공터에서 축구도 하고 친구들과 이런 비밀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지금 그 장소를 가보면 정말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보다 작은 시선으로 되돌아가서 세상을 돌아다니면 더 몰입감이 있고 그때의 감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일반적인 캐릭터보다 키가 많이 작은 캐릭터가 저희 게임에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시고 배경 그래픽에 신경을 많이 쓰는 만큼 이 1인칭 시점으로도 언제든지 바꾸어 체험할 수 있게 만들고 여기에 더해 시네마틱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모드 등의 기능을 추가해 더욱 몰입적이고 그래픽 기반의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해보고 있습니다. 이 스크롤을 올려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정밀한 디테일 요소를 살펴볼 수 있고 시네마틱 피사계 심도 효과가 적용되어서 정말 사실적인 접사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장소와 사물을 찾는 것도 새로운 묘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시멜로 캐릭터는 어떻게 더 퀄리티를 올릴 수 있을지, 재미있는 게임 플레이와 캐릭터 고유의 매력, 개성을 표현할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스케치 단계이니만큼 지금보다 더 완성도 있는 캐릭터를 위해 앞으로 디벨롭 과정을 공유하며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저는 한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작업물을 되돌아보며 퀄리티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3월 그래픽 트레일러 빌드의 일부분입니다. 이 벽돌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는 평면의 벽돌 텍스처와 노멀 매핑으로 굴곡을 연출하였습니다. 못 봐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결국 평면의 형태이다 보니 실감나는 벽돌집이 연출되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작업 파이프라인과 최적화를 연구해서 실제 벽돌의 느낌을 한층 부각하였습니다. 평면이 아닌 모두 디테일한 벽돌 쉐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보기에도 더욱 입체적일 뿐 아니라 24시간 시간과 조명이 변화하는 저희 환경에서 그림자가 더욱 실감나게 걸쳐지는 느낌이 나고 눈이나 비가 내리는 등 계절이 변화할 때 더욱 그럴듯한 몰입감 연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언리얼 엔진 5의 최신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 고해상도 데이터 규격을 채용했지만 단순히 엔진 기능을 빌려다 쓴 것뿐만이 아닌 신기술인 만큼 최적화와 데이터 제작 워크플로우, 다양한 테크닉 등을 많이 연구했으며 그 결과 높은 퀄리티임에도 90프레임 레이트 이상의 퍼포먼스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도 배경의 퀄리티는 더욱 예뻐지고 성능도 더 좋아져 많은 분들께서 이 그래픽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왜 이렇게 배경 그래픽에 집착을 하고 하루 종일 연구까지 하는 것일까요? 우선 배경 그래픽 아트워크가 저희가 유튜브에서 주목받았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티스트 출신이다 보니 쉐이더를 연구하고 더 아름다운 렌더링에 많은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께 시각적인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단순히 배경 구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시대적 역사적 요소, 개그나 밈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소통하는 기획력을 가미해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곳곳을 탐색하고 소소한 재미가 있고 돌아다닐 맛이 나는 그런 공간 디자인을 하는 것이 재미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유튜브 컨텐츠를 해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요. 또한 우리나라 한국을 차세대 퀄리티로 제작하는데 자부심과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과 추억, 감성은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토리를 시각화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아름다움, 문화, 명소 등을 표현하고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작한 리소스는 비단 저희 프로젝트 류에만 활용되지 않고 고품질 콘텐츠가 필요한 다양한 산업군과 저희보다 훌륭하신 시청자분들의 2차 창작에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이 잠재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류는 배경 아트에 많은 야망을 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명 규모의 작은 팀이, 그것도 핵심 개발자는 3명인 팀이 어떻게 오픈월드 수준의 넓은 한국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유명한 랜드마크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명소도 있죠. 또 저희가 구현하려는 공간은 많은 분들의 추억이 남아있는 주거공간, 학교, 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와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 주신 만큼 한국의 넓고 다양한 지역을 구현하려면 방대한 작업량과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개발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굉장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장 깊게 연구하고 있는 한국형 가상현실 공간 구현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한국식 주공 아파트를 예시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공 아파트는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추억과 현재가 녹아있는 정감 있는 건축물이죠. 저희 게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도 한 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3월에 보여드린 트레일러에 등장한 아파트의 제작 방식은 어느 정도 효율을 고려하여 설계하지만 이 전통적인 방식인 외부 모델링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집 하나하나와 벽면 구조 등을 수작업으로 만들어 불러온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집마다 벽지의 유형, 가구의 배치, 인테리어 구조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집이 한 아파트 동에만 수백 호실이 존재하죠. 그런 아파트가 수백, 수천 동이 한국에 존재하기에 아파트 호실 유형 하나하나를 수작업으로 만들 순 없겠죠. 그렇게 만들다가는 게임 출시가 2050년쯤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아파트 디자인은 비슷하면서도 미세하게 다른 유형도 많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저희는 배경 시뮬레이터가 아닌 게임을 제작하는 것이죠. 게임적 요소, 예를 들면 캐릭터가 문을 연다든지 가구를 배치해야 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최적화의 걸림돌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건축물이나 배경 요소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서울 도심의 마천루 건물들, 전통적인 공이나 한옥 등 작은 규모의 팀에서 높은 퀄리티로 많은 양을 최적화까지 고려해서 제작해야 하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셨던 것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작은 팀이 이 정도 퀄리티의 게임을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드실 수밖에 없는 의문인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3월에 영상 업로드를 한 직후 기존에 제작하던 데이터 제작 파이프라인에서 완전히 새롭게 후디니 엔진과 C++, 파이썬 등의 코드 언어와 모듈화를 통해 아트 에셋 제작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의 기초적인 골격부터 수작업이 아닌 모두 코드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였고 수많은 데이터를 파라미터화하여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후에도 언제든지 가장 근간이 되는 단층의 높이, 벽의 두께, 호실 간의 간격, 심지어는 실내의 벽지와 바닥 재질 등 모든 요소들을 직관적이고 쉽게 수정할 수 있게 알고리즘화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완성한 후에도 간단히 랜덤 함수만 적용시키면 단지마다 다르게 생긴 아파트의 외형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값 하나만 바꾸면 이렇게 순식간에 300층짜리 아파트도 만들 수 있고 아파트 호실의 배치 유형과 층고, 깊이 등도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내 공간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상호작용 요소와 게임 플레이 요소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실감나는 가상 공간에서 직접 내 방을 꾸미고 집을 디자인하는 등 게임 플레이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어요. 쿼터뷰로 가구나 실내를 꾸미는 것이 아닌 직접 1인칭이나 3인칭 시점으로 가구를 옮기고 배치하며 가구 위에 또 다른 소품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또 저희 게임은 시간과 계절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 시간이 흘러 밤이 되어도 실내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완벽하게 반영되어 더욱 실감나는 연출이 가능하죠. 이런 콘텐츠는 잘 다듬어서 만들면 저희 게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건축 시각화나 시뮬레이션 등의 산업군으로 진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알고리즘화하면 수작업보다 퀄리티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작업 공수 경량화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가 제작하는 알고리즘은 최신 언리얼 엔진 5의 데이터 규격을 아주 극한까지 활용하는 워크플로우를 기준으로 제작했기에 퀄리티까지 모두 잡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뒤에서 더 언급하겠지만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EMP 이모션 캡처라는 업체와 함께 직접 한국의 사물들을 3D 스캐닝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한국식 사물, 음식 등을
시네마틱 퀄리티를 표현함과 동시에 이 작업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식도 테스트해보고 있는데요. 차세대 데이터 교육인 만큼 결과물이 실감나서 아주 만족스럽고 언리얼 엔진의 나나이트나 루멘 최적화 등도 용이해서 작업 효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상가 건물을 또 다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가 건물도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의 양식이죠. 상가 건물 또한 이러한 알고리즘 기반 설계로 제작하여 제작 과정이 단계적으로 모두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각화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이시는 색상 하나하나가 모두 폴리곤 데이터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집도 만들었는데요. 여기 바구니에 담긴 과일들이 정말 많죠. 이 과일들도 자세히 보면 가까이 가도 퀄리티가 손실되지 않는 고해상도 데이터로 실제 과일들이 담겨있는 느낌을 잘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과일이 수십, 수백 개가 있으며 가게 내부의 가구나 구조물 등도 매우 디테일한 에셋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죠. 데이터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살아있기에 확실한 몰입도를 느낄 수 있고 이 퀄리티가 리얼타임으로 연산되게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비단 게임뿐 아니라 시네마틱 촬영, 실시간 VFX 연출,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렉 없이 부드럽게 구동되고 여기에 새로운 가게를 추가하고 싶다면 그 가게에 대한 디자인만 진행해서 데이터 테이블에 추가해주고 알고리즘을 다시 돌려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은 모두 컴퓨터가 처리해서 월드에 빌드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대략 완성되어 가면서 팀원들과 함께 한국의 정감 가는 가게를 하나씩 만들어내보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가 있으면 더 한국적일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월드 제작 알고리즘은 확장성과 통합성도 용이해서 단일 건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시스템으로의 통합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지형과 도로는 미국 뉴욕과 다르게 지형에 대한 고저차도 있고 도로가 꼬여있기도 하고 그렇지요. 얼마 전에 부산 택시를 타봤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지형과 도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에 제작 난이도가 참 높습니다. 일반적인 제작 방식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이지만 그 점이 한국 지형만의 매력이기도 하지요. 저희는 그래서 오픈월드 자체를 알고리즘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앞서 소개해드린 건물들뿐 아니라 한국의 도로, 가로수, 교통 등부터 지형지물, 랜드마크, 관광지 등 월드 전체에 공수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을 알고리즘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이것을 후디니 알고리즘에 입력해주면 지도 데이터를 인식하여 언리얼 엔진의 방대한 월드 영역을 구현합니다. 비주얼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훨씬 더 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4km에 달하는 넓은 공간이 순식간에 컴퓨터에 의해 빌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알고리즘은 저희가 프로젝트 류게임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며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 뒤 비단 저희 내부뿐 아니라 저희의 기술, 높은 퀄리티의 한국 가상 배경이 필요한 여러 산업군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류프로덕션은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버추얼 광화문 광장 실감 스팟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술을 적용하여 가상 광화문 광장을 언리얼 엔진 5로 제작하였고 현장에 설치하여 시민분들께서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랜 기간 공사를 거쳐 새롭게 단장하는 광화문 광장을 개장식 행사에 맞추어 가상 공간으로 몰입도 높게 제작하였고 리얼타임 게임 엔진이라는 언리얼의 장점을 활용해 시민분들의 조작에 따라 시간, 날씨를 바꾸고 새롭게 바뀐 공간을 이동해보며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 광화문 광장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광화문 광장이었던 육조거리도 제작해서 이 두 공간을 넘나들며 시간여행이라는 콘셉트를 살렸습니다. 저희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도 제작해서 태블릿에서 무선으로 언리얼과 연동하여 시민분들께서 게임 플레이를 하듯 조작할 수 있게 만들었고 파이썬을 활용해 직접 촬영하신 나만의 환경을 스크린샷으로 남겨 이메일로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완성했습니다. 저희가 이 작업에 새로 개발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덕분에 1km에 달하는 실제하지 않는 두 공간을 기획부터 전시까지 류프로덕션의 핵심 개발자 3명이 단 6주 만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며 몰입도 높은 그래픽이 단순 좋은 그래픽에 지나지 않고 국어적인 생산성과 확장성, 산업적인 가치도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저희가 개발하는 작품과 알고리즘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래 한국, 서울을 만들고 있었던 프로젝트류의 핵심 기술을 처음으로 함께한 기간이 서울시와 함께여서 더욱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프로젝트류에 등장하는 광화문과 경복궁은 우리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문화유산이죠. 경복궁과 광화문만큼은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고 싶었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 건축 양식, 역사 등을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실제 광화문을 재건축하고 만들어진 광화문 중공 권역 보고서 700페이지를 모두 읽고 설계도를 분석하여 부속 하나하나를 제작했고 그 설계도대로 배치하고 쌓아 올려서 광화문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고된 작업이었고 시간이 부족해 완벽한 수준까지는 아직이지만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공부를 진행했기에 이런 한옥과 궁 같은 오브젝트 제작 방식도 알고리즘화하여 문화유산 콘텐츠를 매우 정밀하고 고해상도이면서도 빠르게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공백기 동안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며 우리나라를 가상 공간에 있는 그대로 고해상도로 표현하는 것에 많은 자부심과 의의 그리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벌써 저희가 하는 작업의 가치를 천천히 인정받고 저희의 목표인 국위 선양을 향해 이러한 알고리즘과 배경 그래픽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부단히 연구하고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재미있는 게임 플레이를 매 순간 고민하며 AAA급의 게임에는 한참 못 미치더라도 누구나 부담없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게임 내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모션이나 동작 등은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게임의 주요한 매력, 조작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항상 내부적으로도 아쉽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국내 최고의 모션 캡처 스튜디오인 EMP 모션 캡처와의 협력으로 게임 내 애니메이션의 모션 캡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전문 배우분의 멋진 액팅 디테일이 게임에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어 높은 퀄리티와 직접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해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마시멜로 캐릭터와 잘 맞을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맞춰가보며 테스트해야겠지만 게임 제작에 필요한 현실적인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EMP 모션 캡처와 비즈니스 전략적 협업, 즉 MOU를 맺고 게임에 등장하는 한국식 사물들을 초고해상도 스캔 데이터로 제작해서 게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밥, 떡볶이, 만두, 돈가스, 고무장갑, 한국식 쓰레기통 등등 한국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데이터이지만 기존 방식으로 높은 퀄리티의 제작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있는 그대로 실제 사물을 광학식 스캔하여서 3D 데이터로 만들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고 정밀한 한국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스캔 데이터는 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최적화하고 엔진에 활용 가능하게 포팅하는 작업과 테크닉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양사가 함께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데이터 제작이 금방금방 가능하니 정말 좋더라고요. EMP 이모션 캡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던 장벽을 하나하나 허물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팀 내부 프로듀서 퍼플잼님과 함께 저희 그래픽 트레일러에서도 잠시 등장했던 스튜디오 EIM과 함께 게임 음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EIM은 과거 메이플 스토리 음악을 오랜 기간 작곡하셨던 국내 최고의 게임 음악 제작사 중 하나입니다. 잠시 저희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만들어주신 회사인인 만큼 제가 성장해서 꼭 함께 일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게임의 배경만큼이나 신경 쓰고 투자하려는 것이 바로 음악인데요. 음악은 게임을 할 때나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듣는 사람을 자신만의 세상으로 여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즐겨 들었던 음악을 지금 들으면 다시 10년 전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만 같아요. 저희 게임은 한국을 배경으로 많은 분들의 추억과 공감대를 중심으로 하는 만큼 언제 어디서나 저희 게임 음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향수가 떠오를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사실 EIM과 합을 맞춘 지는 어느덧 1년이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저희가 지금까지 축적한 음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영상들은 내부 작곡 음악과 함께 배경 그래픽을 활용해 게임 음악 뮤직비디오 형태로 영상을 올려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앞서 설명드린 서울시 작업을 시작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국문화 홍보관에 제 작품이 지금 전시되어 상영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차세대 산업을 준비하는 정부부처 기관의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기술과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 기관분들께서는 편히 메일 주소로 연락주세요. 기술 컨설팅, 자문, 그리고 협업 등 다양한 기회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제작하는 만큼 저희가 제작하는 게임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의 상표나 행사, 건물, 가게 등이 등장하면 이 몰입도는 물론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더욱 번듯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저희 게임에 더 큰 폭으로 재투자하여서 여러분들께 더욱 완성도 높은 게임, 더 많은 콘텐츠, 유튜브 영상 등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작업뿐 아니라 교육 쪽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의 이런 활동을 언리얼 엔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 코리아에서 알아봐 주시고 올해 함께 언리얼 엔진 관련 공식 컨텐츠들을 여러 제작했습니다. 언리얼 엔진 초심자분들을 위한 시작해요 언리얼 시리즈는 라이브로 진행되었음에도 업계에 9,400분이나 참석해주시는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프로젝트 류에 등장하는 아파트 제작기는 에픽게임즈 유튜브에서 조회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연례 행사인 언리얼 서밋에 출연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기술적으로 소개하며 여러 대기업 출신 개발자분들과 함께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래스 101에서 서비스 중인 언리얼 엔진 유료 강의가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강의로 선정되어서 내일 배움 카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온라인으로 재택해서 수강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그래픽 트레일러를 업로드하고 KBS 크랩과 함께 프로젝트 류에 대한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했었는데 그것이 벌써 조회수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과분하게도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게 봐주신 만큼 더 노력하고 발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저희 팀은 부족하고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크라우드 펀딩은 잠정적으로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마음은 너무나도 감사드리지만 더 발전하고 노력해야 하는 팀으로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 앞으로 남은 이 기다림이 여러분들께 좋지 않은 감정으로 형성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산업군과의 기술적인 확장, 비즈니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강의 활동 등을 통해서 순수한 저희의 수익을 추구하고 이 대부분을 프로젝트류에 재투자해서 더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새로운 팀원분들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잠시 정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작업물과 함께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정말 작은 팀으로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 활동이었지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응원이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데 매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과 기술 연구, 각종 외부 활동 등에서 영상이 늦은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저와 저희 팀이니만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 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다양한 영상, 활동, 라이브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인디 게임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셀이었습니다.